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실상 실패를 맛봤습니다. 황금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걸출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 이번이 우승 적기라는 의견들이 많았기에 많은 팬들은 졸전을 펼친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출했는데요.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반성은커녕 회피성 발언을 하며 팬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고, 이는 그를 선임한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져 현재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은 대표팀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벤투라 감독이 이끈 이탈리아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는 전술적인 고집에 따른 부진한 경기력, 선수들과의 대립 끝에 60년 만에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탈리아 대표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자, 콘테 체제의 아주리 군단은 확실한 팀 컬러를 보이며 유로 2016 대회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황금 세대 벨기에에게 2대0 승리를 거두었으며 16강에서는 무적함 대 스페인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강에서 만난 독일과도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결과적으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고 말았지만 대회 내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이탈리아는 호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다음 월드컵에 대한 희망적인 청사진을 그리게 되죠. 하지만 대표팀 감독직에 지친 콘테 감독이 아주리 군단을 떠나고 얼마 안가 벤투라라는 낯선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하브리그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30년차 이상의 베테랑 감독이었는데요. 그런데 인지도가 정말 낮은 감독이기도 하고 강팀을 이끈 경력이 없어 팬들은 축구협회 선택에 많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벤투라가 이탈리아 대표팀의 감독직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타베키오 축구협회장과 친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타베키오 축구협회장은 1999년부터 15년간 이탈리아 아마추어 리그 협회장을 역임했고, 하브리그 팀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2014년 이탈리아 축구협회장에 선출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브리그에서 굵직한 이력을 남긴 벤투라와의 인맥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선임 과정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벤투라의 아주리 군단,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투라 감독은 선수 선발서부터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탈리아 핵심 공격수들인 인시니에, 엘샤라위, 베라르디 같은 측면 자원들을 명단에서 제외해 도마에 오른 것인데요. 이에 대해 벤투라 감독은 본인의 3-5-2 포메이션에서 이들이 뛸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당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던 인시니에까지 제해버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게 되죠. 물론 벤투라는 이들을 결국 대표팀에 차출하긴 했지만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표면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르지뉴의 대표팀 합류 의사를 무시해오다가 그의 브라질행이 임박해오자 스웨덴과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부랴부랴 그를 선발한 것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벤투라의 전술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크로스와 롱패스는 시행 빈도를 늘리는 것이 힘들지 않기에 득점 기회를 증대하게 해도 쉽다라는 지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굵직굵직한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이었는데요. 이렇듯 벤투라는 3-5-2 혹은 4-2-4를 주 포메이션으로 삼고 크로스와 롱패스를 시도하는 것을 중점을 두는 단조롭고 소극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은 당시 세리아 무대에서는 3톱이 유행하고 있었으며 자국의 많은 윙어들이 3톱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약체와의 경기에서 3톱을 사용하는 전술적인 실험이라든지 다양한 멤버 구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그는 충분히 실험하지 않고 매번 같은 전술, 특히 투톱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투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위치한 두 선수의 역할을 다르게 하는 전술적인 조정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벤투라는 이 투톱 자리에 타겟터 유형인 임모빌레, 벨로티를 동시에 기용했습니다. 당연히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두 선수는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이들의 존재로 가뜩이나 투박했던 공격 전개 방식이 더 투박해지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벤투라 감독은 선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전술을 고집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벤투라의 아주리 군단은 좋지 않은 경기력 속에서 월드컵 지역 예선 지조 2위를 기록,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첨 결과 이탈리아는 A조에서 2위를 기록한 스웨덴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시작된 스웨덴과의 플레이오프. 이탈리아는 스웨덴과의 원정 1차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웨덴의 6탄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압도당하며 실점을 내주었죠.
당시 벤투라 감독은 데로시, 베라티, 파롤로라는 훌륭한 중원 구성을 가지고도 측면의 다르미안과 칸데레바의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축구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중원은 삭제된 채 U자 빌드업을 통해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인시니를 중미로 교체 출전시키는 알 수 없는 용병술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탈리아는 매우 소극적인 플레이로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2차전에서 2골차 승리를 가져와야 했는데요. 그러나 벤투라 감독은 1차전의 내용을 보면 결과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벤투라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3호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2골차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선 굳이 센터백을 3명이나 배치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급히 차출한 조르지뉴를 뒤늦게 5의 핵심으로 기용했습니다. 조르지뉴는 그동안 자신을 외면해온 벤투라를 비웃듯 이 경기에서 그동안 주전을 차지해온 데로시보다 높은 비율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나 환상적인 수루 패스로 임모빌레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는데요. 또한 그의 존재 덕에 이탈리아는 보다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하며 스웨덴의 후방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르지뉴가 있다고 해서 크로스를 시도하는 전술적인 패턴은 바뀌지 않았죠. 이에 스웨덴은 완전히 수비를 잠가버리며 이탈리아의 맹공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초조해진 벤투라 감독은 공격 자원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폼이 좋았던 인시니가 아니라 소속팀에서 완전한 주전도 아닌 엘샤라위와 베르나르 데스키를 교체 투입시켰는데요. 문제는 공격수를 2명이나 교체 투입했으면 선수 역할에 변화를 주든 전술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3백을 꿋꿋이 고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후반전 진행 중 코치에게 알 수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맹공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수민 데로시에게 몸을 풀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자 데로시는 자신이 아닌 인시니를 기용하라며 고함을 치고 웜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스웨덴과 비겼고 지난 1차전에서 스웨덴에게 한 골을 허용한 이탈리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무려 60년 만에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자 벤투라 감독에게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시니와 조르지뉴를 빠르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선수들의 전반적인 성향에 어울리지 않은 3-5-1을 고집한 점이 강하게 지적되었는데요. 사실 지난 1차전에서 이탈리아가 무기력하게 패하자 이탈리아 축구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벤투라 감독에게 4-3-3 포메이션을 권유했었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이탈리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라는 의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라는 2차전의 3백 전술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1차전에서 이미 파회법을 찾아낸 스웨덴은 이를 쉽게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벤투라의 고집 때문에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극도의 대립이 있었다고 하죠. 과거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이탈리아와 마케도니아가 비기자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코치진에게 전달했지만 벤투라는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참 선수들을 필두로 선수단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전술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한 선택이었으나 벤투라 감독은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월권으로 여겼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후 벤투라 감독은 자신과 전술적으로 다른 의견을 낸 선수들은 스웨덴전에 출전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극도의 대립 끝에 베테랑 선수들과 감독 간의 직접적인 언쟁으로 번지기도 했다는데요. 이렇듯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벤투라 감독 부임 당시 여러 언론들이 내놓았던 우려들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벤투라는 축구 경력이 길지만 그동안 유명 선수들을 다뤄본 경험이 없고 주로 약체팀들을 잔류시키거나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끌어냈을 뿐이다. 유럽 무대 경험도 토리노 시절에 유로파리그 나간 것이 전부일 정도다 라는 우려들이었죠. 실제로 전임 감독들인 리피, 카펠로, 프란델리, 콘테에 비해 모자란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비극은 예견돼 있던 셈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월드컵 탈락에 따른 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투라 감독은 꿋꿋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1년 동안 2번밖에 패하지 않았다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동시에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와 함께 은퇴한 바르잘리, 데로시, 부폰을 향해서는 이들의 은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라며 선수들을 독려하기보다는 여러 회피성 발언과 망언을 하여 팬들에게 원망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자진사인 번복과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밝혀지며 팬들을 열불터지게 만들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해임 되는 데 이르렀고 그를 선임한 타베키오 축구협회장 역시 책임을 물고 사퇴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탈리아 내에서는 벤투라를 이탈리아 최악의 감독이자 그의 선임은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벤투라의 후임으로는 만치니가 부임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되고 일찌감치 쥐봉을 잡은 그는 만신창이가 된 대표팀을 마음대로 바꿔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만치니 체제의 아주리 군단은 환골탈퇴하며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고 결과적으로 유로 2020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면 역시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이를 부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벤투라의 이탈리아 대표팀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